인천에서 열린 싸이의 흠뻑쇼. 88개월 만에 월드 투어 중인 지드래곤이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솔로곡 파워와 홈 스위트 홈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달궜습니다. 지드래곤은 오랜만에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싸이 형님이 부르면 와야 한다며 유쾌한 소감도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의 마지막 곡 크레용까지 불렀으며 싸이의 흠뻑쇼. 인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정부, 대전, 과천, 속초,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총 9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더위를 날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20대, 21대의 대선 경선을 반민주주의 사기 경선이라고 비판하며 신천지와 싸이비 종교 집단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한국 보수는 앞으로도 비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귀국 직후 신당 창당설에 대해 차차 말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약속했고 소외되거나 섭섭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가족,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생존자까지 초청됐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가 한층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2017년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SNS 살인마 결국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시라이시 다카이로는 SNS에서 우울증을 호소한 9명을 동반 자살 상담을 해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금품 갈취 후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채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놨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시라이 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악질적 계획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일 결국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105명. 시라이 씨의 마지막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산 미스터리, 자료 제출 거부, 사라진 증인까지. 여기에 차별금지법 발언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탈락했다며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잘한 인선 43%, 잘못한 인선 31%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무리수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살리라는데 발목만 잡냐는 반감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결국 능력만 있으면 간다는 쪽에 기울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 곧 결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진짜 위험할 정도의 폭염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37도, JFK 공항은 관측 사상 6월 최고기온 38.9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 필라델피아도 40도 육박했으며 미 기상청은 폭염경보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긴급 권고했습니다. 기상청이 말한 폭염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로 술,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알코올은 몸속 수분을 뺏어가 탈수 위험이 커지고 카페인도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수분 보충은 뭘로 해야 할까? 정답은 우유입니다. 전해질도 풍부하고 운동 후 수분 유지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거운 음식은 피하고 샐러드나 구운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도 꿀팁입니다. 기온이 오른 만큼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지드래곤이 자신의 브랜드 로고가 박힌 사이버트럭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100만 뷰 돌파했으며 테슬라코노믹스 계정은 K-팝 제왕 치디가 사이버트럭 타고 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리트윗, 거기에 어머니 메이 머스크까지 리트윗. 테슬라 CEO와 그의 어머니가 K-팝 아이돌의 영상을 동시에 반응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팬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하였습니다. 치디는 단순히 주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행사에서 직접 8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저스피스 재단에 전달하며 K-팝 스타의 선한 영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K-팝의 제왕과 미래 자동차의 만남. 머스크도 반한 지드래곤의 등장은 단순 퍼포먼스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나눔이 만난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분노했습니다. CNN 기자에게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지난 21일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 파괴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해 핵심 시설은 안 망가졌다, 몇 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기자 실명까지 언급하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세계 핵시설 모두 몇 년은 복구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CNN은 가짜뉴스다라며 공식 입장을 냈고 이스라엘 평가까지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수년 후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수사 중이고 백악관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파괴 과연 성공일지 아니면 과장일지 의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공습을 자신의 대선 업적 중 하나로 만들려는 듯 보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295회의 군발 지진이 연속 발생했습니다. 23일 밤에는 진도 4 규모의 지진까지 발생했으며 실내 물건이 흔들리고 액체가 넘칠 정도였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한 지방정부는 임시 대피소를 개방했고 주민들은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 일본에서 떠도는 이른바 7월 대지진설입니다. 만화가 타츠키료는 자신의 책 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분화와 대지진 발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도 예측했다고 알려지며 지금 SNS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음모론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 80% 확률로 난카이 해곡에서 진도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자 30만 명에 이른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은 진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은 한반도 남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SNS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일 뿐이지만 재난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낙마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재산 잔여하기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소명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6억 원 넘는 소득 출처와 자녀 입시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 2억 5천만 원, 조의금 1억 6천만 원, 장모 지원금 2억 원 이상 구체적 내역을 열거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채무관계 유학비는 해명 부족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6월 내 인준안 통과를 목표로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정대응위에 조속한 인준이 필요하다며 속도전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과연 국무총리로 무사히 임명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5일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학부모회와 무용학원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은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다. 새 강사와의 마찰, 학교 운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올해 초 무용과 강사 14명 중 11명이 교체됐고 3월 새 실기 강사 부임 직후 마찰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숨진 학생들은 중상위권 실기 실력자였고 우울증 병력도 없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학부모 측은 해당 강사를 이미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였고 학교 측은 사망 이후에야 이 강사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권 분쟁, 교장 인사 개입, 학부모 민원까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경찰은 학생들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냥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선거 때 1일 1실수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입만 열면 말실수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현장을 보신 기자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언론사는 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들겨 패야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훈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6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로드FC 메인 이벤트. 상대는 204만 유튜버이자 유도 엘리트 출신인 정만수, 활동명은 벤츠이며 윤영빈과 오는 28일 이벤트 예정입니다. 윤영빈은 11kg 체중 감량했으며 하루 3번 훈련하는 지옥 스케줄 돌입하였습니다. 봉숭아 악당 왕비호로 유명했던 그는 사실 10년 넘게 격투기 해온 진짜 파이터입니다. 2014년 일본 선수 상대로 TKO 승. 최근엔 훈련 중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격투기가 서커스라며 폄하하지만 윤영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쇼하려고 앞니까지 부러뜨렸겠나 라며 말합니다. 그는 로건 제이크 폴 형제를 예로 들며 말합니다. 유튜버 격투도 진짜다. 실제 두 형제는 이제 세계 격투 무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윤영빈은 말했습니다. 나는 흔한 동네 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내가 싸워 이기면 평범한 사람들도 용기 낼 수 있다. 그리고 한마디, 동네 형 무시하지 마. 진심이 담긴 각오, 기대되는 컴백 무대입니다. 6월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한덕수 교안이왕부 총리 때처럼 한 것이라며 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자료, 타인의 자료, 존재하지 않는 자료 등은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해명은 나왔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혹 해소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공은 여론과 국회 전체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여부로 국민들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축하드린다며 이 전쟁이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시점은 트럼프가 글을 올린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기준로부터 약 6시간 후, 즉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경으로 보입니다. 휴전은 총 24시간 단계적 진행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 요청을 하고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휴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전쟁 공식 종료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4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시작돼 무려 12일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양측 모두가 평화를 존중할 것이라며 정상적 작동만 된다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트럼프 개인 SNS로 발표된 휴전 소식, 과연 실제 이행될지, 그리고 미국 정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박모 씨가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3일 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중간간입니다. 그는 ENA와 SBS 플러스의 인기 연애 리얼리티 나는 솔로와 스피노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인물입니다. 방송을 통해 호감형 이미지로 알려졌던 만큼 시청자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며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안전성, 이제는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회사 SSI의 파운드리 영업 조직을 파격적으로 강화합니다. TSMC 출신 전문가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연봉 최대 4억 5천만 원이며 부장팀장급 경력직까지 본격적 채용 중입니다. 영업 디렉터 연봉 최대 32만 달러, 시니어 매니저도 29만 달러입니다. 성과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5억 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소득세 감안해도 한국보다 많은 실수령액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현재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등 대형 고객사 유치에 총력 중입니다. AI 반도체 ASIC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으로 2026년에 가동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그때까지는 고객사 선점이 생존 경쟁으로 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이나노 공정 수율도 개선 중으로 한진만 사장이 미국을 매달 방문할 만큼 TSMC와의 기술 영업 전쟁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이 진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독도 해설도 아닌 이제는 대학 축구를 바꾸는 디렉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안정환 전 국가대표를 대학 축구 새 시스템 UNIV PRO 총괄 디렉터로 선임했습니다. 운영, 전략, 브랜딩, 홍보까지 대학 축구 전체 리브랜딩을 안정환이 진두지휘합니다. UNIV PRO는 단순한 리그가 아닙니다. K리그- 대표팀- 프로팀과 연결되는 진짜 육성 시스템입니다. 안정환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축구가 살아야 한국 축구가 산다. 자신도 대학 무대에서 성장해 K리그, 월드컵, 유럽까지 경험한 만큼 직접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대학 축구는 정체된 무대가 아니라 프로로 가는 핵심 관문이 됩니다. 그 첫 세대는 이미 선발 완료되었고 안정환과 함께 시작되는 대학 축구의 반격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서울 인천 공급량 20% 이상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세대, 상반기보다 29%, 전년보다 무려 39%나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은 20%, 인천은 27% 줄고 경기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도권 전방 공급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 4만 7천여 세대, 상반기보다 41% 급감되고 대전, 경남 등도 공급 위축이 뚜렷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2만 세대도 안 되는 공급입니다. 하지만 11월, 12월엔 일부 대규모 단지들이 몰려 연말엔 공급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 주요 입주단지는 어디일까요? 동대문구 4169세대, 송파구 2727세대, 성동구 1882세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담레일 등 신축 고급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7월엔 DSR 규제 강화 전 마지막 매수세까지 몰리며 서울 집값은 이미 단기 급등 중입니다. 공급 부족과 규제 전 수요 몰림이 겹치며 전세시장, 매매시장 모두 불안 요소가 커졌고 연말 대단지 입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경남 거제에서 비비탄을 쏴개를 죽게 만든 군인들 기억하시나요? 그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피해 견주는 너희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집 사진을 찍어가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과호흡 증세로 응급실 이송됐고 그의 어머니는 현재 이사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결국 숨졌고 나머지도 큰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 측은 반성은커녕 우리가 개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검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2차 가해의 무고 협박까지.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배드민턴의 셀럽이녀 안세영이 개인 후원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는 1년 20억 원대 제안을 했고 중국 리닝코리아는 요넥스를 압도하는 조건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4년 동안 연 250만 달러, 총 1000만 달러로 약 140억 원 규모 계약을 내밀었습니다. 요넥스는 이에 맞서 금액을 조정 중입니다. 세계 1위 기업답게 본사급 협상단까지 파견, 최종 조율 단계라고 합니다. 개인 후원 허용이 도입된 건 지난해 파리올림픽 이후였습니다. 안세영의 공개 발언 이후 선수 권리 강화 차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 개인 후원전은 누가 이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넥스 대 리닝 배드민턴 후원 빅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첫 식사를 하였습니다. 22일 정오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용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앴던 취임 후 여야 상견례 전통을 이번에 이 대통령이 복원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칠 참석 성과를 설명하고 정해진 주제 없이 오직 허심탄회한 대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논의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격에 없는 소통을 통해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6개월간 단절된 대통령과 야당 간 대화 채널이 이번 오찬을 계기로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당시엔 야당 대표가 제외됐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 아닌 야당도 대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소통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포도우 나탄즈, 에스파. 미국 전략 전투기는 탑재 가능한 최대 폭탄을 포도우에 투하했고 모든 항공기는 이란 영공을 무사히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군대는 미군뿐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외교 해법을 말하던 그가 2주 안에 결정하겠다던 군사 개입을 전격 실행한 겁니다. 이란 측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동 정세는 경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